자, 뒷장님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자, 봅시다. 제목이 신경 자극의 전개예요. 니네 요 유런에서 어떤 자극이 왔어? 근데 한 개 유런에서 이렇게 자극이 이동하는 거를 뭐 한다 그랬지? 전도. 그지? 네. 그리고 유런과 유런 사이에 빈틈으로 자극이 넘어가는 거는 전달.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전도가 될 때 여기 축삭돌기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거야. 여기 축삭돌기가 있잖아, 그치? 축삭돌기 여기가 안쪽이고요.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여기도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축삭돌기가 되는 거야, 여기. 여기. 한 부분을 확대한 거야. 근데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유런에서. 듣고 있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좀 어려워. 그림마도 어려워 보이지? 조금 어려워. 그럼 유런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런 펌프 같은 게 있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준 거고 물레방아 같이 펌프 역할을 하는 놈이 있거든. 요거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펌프 같이 요 유런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자꾸 바깥쪽으로 빼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자꾸 넣어요. 얘를 빼고 얘를 넣고. 그런데 여기 개수는 안 나왔는데 나트륨 이온이 한 3개 정도 빠질 때 칼륨 이온은 한 2개 정도 들어와요. 그럼 똑같은 양이온이지. 그럼 양이온이 나가는 게 많니? 들어오는 게 많니? 나가는 게 많죠. 그러면 플러스 띄는 양이온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이 안쪽은 자꾸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왜? 플러스가 자꾸 나가니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게 더 많아. 응? 그리고 요 유런 안쪽에 보면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단백질이 있어요. 요거를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 마이너스를 띄어요. 그래서 단백질. 그래서 잘 봐봐. 유런 안쪽에 나가는 양이온이 많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그리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유런 안쪽은 평상시 상태일 때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마이너스 70 밀리볼트 정도로 돼요. 전기가. 단위는 뭐 밀리볼트인데 그냥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다. 평소에. 그래서 이 평상시 상태를 분극이라고 해요. 잘 들어야 돼. 어렵다 그랬어. 이거 문제 되게 어려워. 평상시 상태. 지금 뭐냐면 자극이 안 왔을 상태. 자극이 안 왔어. 이 평상시야. 평상시에 이 안쪽의 전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70. 평상시에 요 막의 전위를 휴지전이라고 해요. 휴지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전위. 자극이 안 왔을 때. 그리고 여기 통로가 있어요. 여기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온들이 하나가 이제 칼륨 통로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는 칼륨 이온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나트륨 통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얘가 막혀 있고요, 얘가 열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이 그린 거야.
그러면 칼륨 이온은 잘 봐봐. 칼륨 이온은 요 안에가 많을까 바깥쪽이 많을까? 바깥쪽? 잘 생각해봐. 어디가 많을까? 얘가 자꾸 칼륨 이온을 넣잖아. 안쪽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칼륨 이온을 자꾸 넣잖아. 안으로. 그럼 안에가 많아 바깥쪽이 많아? 어? 안에가 많은 거지. 얘가 자꾸 넣잖아. 그럼 여기가 많겠지. 응? 근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잖아. 야 얘가 칼륨 이온을 자꾸 들여보내. 그럼 이 안쪽에 칼륨 이온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리고 얘가 자꾸 들여보내니까 바깥쪽이 어떻게 돼? 적어지겠지. 그럼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칼륨 이온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얘가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너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 이거? 확산이라고 그러죠. 확산. 확산 현상에 의해서 칼륨 이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평상시 상태야. 자극이 안 왔을 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그리고 확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근데 얘는 봐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칼륨 이온이 바깥쪽이 적지. 그러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자꾸 밀어넣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니네 저번에 배운 거 기억나?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세포호흡하면은 에너지를 그 당시에 쓰기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지. 저장하는 물질 뭐야? ATP. 그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쓰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자꾸 밀어넣는 거야. 에너지 쓰고 얘는 에너지 필요 없어요. 통로는. 그래서 이 상태를 왜 분극이라고 그러냐면은 안쪽이 무슨 전기 띄고 있어? 마이너스. 그럼 안쪽이 마이너스 띄면 바깥쪽은 무슨 전기 띨까? 플러스 띄어요. 왜 양이온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 또 들어왔던 것도 막 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극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극 상태다. 네? 극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mV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이때 전이가 뭐? 휴지전.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자극이 왔어. 응? 자극이 일로 왔어. 그럼 이 부분이 탈분극. 탈분극이니까 분극이 이탈한다. 분극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바뀌어버리면 바깥쪽이 무슨 전기? 마이너스. 안쪽이? 이렇게 되는 거야. 분극이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쪽이 무슨 전기를 띄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칼륨 통로가 닫혀버려요. 얘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돌아요. 계속 작용을 하면서 어떤 작용을 해? 나트륨 이온을 빼주고 뭘 넣어줘? 칼륨 이온을 넣어주고 이 작용은 얘는 계속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럼 여기로 자극이 왔어 지금. 자극이 오면은 이 부분에 탈분극이 되면서 칼륨 통로가 닫히고 누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 유진이 졸립냐? 집중해. 이거 어렵다고. 쉬운 부분은 선생님이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이 많을까 안쪽이 많을까? 바깥쪽? 바깥쪽이 많죠. 얘가 자꾸 빼잖아. 그치? 바깥쪽이 많아. 안쪽이죠? 그러면
확산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막 들어와요. 누가? 나트륨 이온이. 그 양이온이 자꾸 들어오니까 안쪽이 자꾸 어떻게 돼?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게 탈분극. 자극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잘 봐. 평상시에 유런 안쪽이 마이너스 70mV의 전기를 띠고 있어. 응? 근데 자극이 왔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자극이 왔어. 자극이 오면은 이 안쪽이 점점 뭘로 바뀐다?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어? 플러스로 바뀌어. 얼마까지 바뀌냐면은 책마다 좀 다른데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35 둘 다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얼마로 했냐? 플러스 30으로 했구나. 그래서 요 안이 플러스 30mV까지 막전이가 막 올라가. 막전이가 막의 전기야. 그때 평상시 상태 마이너스 70보다 얼마가 올라갔어 막전이가. 평상시 상태보다 얼마가 올라갔어? 100이 올라갔잖아. 맞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활동전. 자극이 여기에 왔을 때 다시 봐. 요 유런 안쪽에 막전이가 100이 상승을 했죠. 요거를 무슨 전? 활동전. 주의할 거는 플러스 30이 활동전이가 아니야. 평상시 상태에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요거를 활동전. 그래서 요 부분에 자극이 오면 요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때 요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잖아. 그럼 얘가 옆으로 흘러가요. 옆으로 흘러가는 게 자극이 전도되는 거야. 그럼 얘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가면은 요 똑같은 게 옆에 또 있거든. 그럼 얘가 나트륨 이온이 가면은 여기 옆에 부분은 잘 봐. 요 옆에 부분은 평상시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극이 와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면은 나트륨 이온이 오면은 여기가 이제 탈분극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볼까? 요 그림으로 보자. 봐봐. 요게 지금 축삭돌기 안쪽 부분이야. 평상시에 무슨 전기 띄고 있어? 마이너스 70mV. 휴지전. 요 노란색이 지금 무슨 상태냐면 분극. 평상시야. 근데 자극이 왔어. 자극이 오면 요 부분은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이용해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지. 그럼 안쪽에 무슨 전기를 띄워? 플러스. 얼마까지? 30까지 막 올라가. 그때 활동 전기가 얼마라고? 100이라고. 30이 아니고. 그럼 여기 자극이 온 거야 지금. 아직 여기 못 갔지. 그럼 여기는 아직 분극이야. 근데 여기 자극이 왔으니까 탈분극이 된 거야. 그럼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여기로 가겠지 이제. 여기로 왔어. 여기 다음 그림에 여기로 왔어. 그럼 이 부분이 분극이었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탈분극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이 들어서 또 여기로 가.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평상시 분극이었는데 또 뭘로 바뀌는 거야? 탈분극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탈분극이 이동하는 게 뭐야? 즉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게 자극이 전도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극이 지나간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재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재분극. 그럼 이 재분극은 뭐냐면 회복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여기 무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그치?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있고요. 또 뭐 있어?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자극이 이제 갔단 말이야. 가면은 나트륨 통로가 다시 닫혀요. 닫혀버리고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나트륨 이온을 자꾸 빼고 칼륨 이온을 자꾸 넣으니까 칼륨 이온은 이 안쪽이 더 농도가 높다 그랬죠. 바깥쪽이 농도가 낮고 그럼 이 통로가 열렸으니까 칼륨 이온이 어떻게 될까? 자꾸 빠져나가겠지. 그럼 양이온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안쪽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다시 회복이 돼. 플러스가 빠져나가니까. 안쪽. 어? 그래서 막전이가 어떻게 돼? 안쪽에 보는 거야. 안쪽. 내려가. 어? 내려가. 근데 잘 봐. 내려가다가 얘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요 마이너스 70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어? 더 내려가.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과분극이라고 해요. 과분극. 분극이 과하게 됐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80mV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회복을 하는 거야. 회복을 하면 다시 분극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평상시 상태 분극이야 마이너스 70. 자극이 왔어. 그럼 뭘로 바뀌어? 탈분극. 플러스 30까지 올라가요. 예. 그럼 이 자극이 일로 가지? 그럼 요 옆에가 탈분극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부분 회복하면 뭐가 돼? 재분극이 되는 거죠. 다시 막전이가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자극이 또 여기로 갔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는 또 재분극이 되고. 그럼 여기 부분은 회복을 했으니까 다시 분극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해됐어? 응. 자, 그때 요 그래프 분석해보자. 여기까지는 평상시 상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상태? 분극 상태죠. 분극. 아니, 근데 여기서 자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 막전이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즉 100이 상승을 했어. 활동적이. 그치?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가 될까? 자극을 받은 상태니까 탈분극이. 그럼 자극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생기죠. 점점 내려가.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재분극이 돼. 회복하는. 네? 재분극일 때 계속 내려가다가 원래는 마이너스 70까지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요거 이름은 뭐라 하죠? 과분극. 그럼 과분극은 즉 마이너스 80은 재분극 때만 일어나는 거야. 분극 때는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리고 문제 풀 때 요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진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거든. 역치가 뭐냐면 역치가 뭐냐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너네가 있어. 선생님이 선제 옆구리를 살짝 찔렀어. 그럼 선제가 잘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죠. 근데 조금 더 세게 찌르면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 자극을 느낄 수가 있는 최소한의 이 자극. 그럼 역치보다 작은 자극을 주면은 반응을 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지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기면서 막전이가 올라가요. 자, 정리. 나 이해했겠지? 정리. 한 개 유런 안에서 자극이 전도되는 거를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극이 아직 안 왔을 때가 분극.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가 필요하면서 계속 작용을 해요. 정해놔. 이
또 일어나서 들어와. 그리고 평상시 군급에서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막 나가. 그래서 안쪽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근데 여기로 자극이 왔어. 그러면 탈분극이 생기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 그럼 플러스로 자꾸 올라가지? 탈분극. 그 다음에 자극이 지나가 버리면 나트륨 이온이 지나가 버리면 회복하는 단계가 생겨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그치? 그럼 다시 마이너스까지 회복. 됐어?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책에 이렇게 줄줄이 적혀 있어요. 줄줄이 적혀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어려워.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요 뒤에 있는 탐구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 문제를 보자. 뭘 풀어볼까? 뒤에 기본 문제를 뭐 풀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시간 따지는 과목, 이런 거 어렵거든. 139쪽에 12번. 보자. 문제가 좀 길어요. 문제가 좀 길다. 보자. 매번 얘기하지만 뭐 내용은 간단해. 요건 내용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문제가 응용돼서 어렵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보자. 다음은 조금만 더 하면 돼. 민마리집 신경 AB래. 민마리집이니까 마리집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치? AP 두 개가 있대. 지금 유런이 두 개가 있대. 그때 신경 자극 전도. 전도니까 뭐야? 한 개 유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게 전도죠.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D1, D2, D3, D4를 위치를 나타냈대. 응? 그러니까 유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A 유런하고 B 유런이 있어. 근데 여기 위치가 D1이래. 여기가 D1 그리고 여기가 D2 그다음 여기가 D3 그리고 여기가 D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위치가. 그리고 A와 B 사이 D3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 그 역치 이상을 줬으니까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그치? 여기다가 자극을 줘. 그럼 한 개 유런에서는 어떻게 되지? 자극이 1루도 가고 1루도 가죠.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 한 개 유런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한 개 유런에서는 자극이 1루 갈 수 있죠. 근데 뒤에 유런이 또 있단 말이야. 또 있으면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양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응? 그때 1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래. 그러니까 신경이 엄청 빠르잖아. 엄청 빠르니까 1초를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 그럼 4ms면은 얼마야? 초로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 2승입니다. 100분의 4초라는 거야. 0.04초. 어? 0.04초. 근데 뭐 이거 단위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아무튼 그냥 4ms일 때 D2 1, 2에서 막전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D2하고 그 다음에 1, 2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1, 2 중에 막전을 나타낸다. 그리고 1과 2는 D1과 4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 1하고 2는 이 1하고 4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잘 보세요. 문제 되게 길어. A와 B에서 신경 자극 전도 속도는 1cm per millisecond. 이건 뭐야? 1ms당 1cm를 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1ms당 2cm를 간다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미터/스 있잖아. 미터/스. 얘 1m/s고 얘는 2m/s. 얘가 빠른 거지. 그리고 A와 B의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반응했을 때 막전이 변화해. 자, 그럼 봅시다. 아,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 자극을 줬죠. 그치? 요 자극을 준 지점은 바로 반응이 돼요. 여기다 자극을 줬으니까 바로 반응을 해야겠지. 그치? 근데 요런 지점은 어떻게 될까? 또는 요런 지점. 또는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은 여기 자극을 준 다음에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 플러스 반응 시간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경과 시간이라고 하거든. 일단은 알아보, 아니 들어봐. 근데 여기는 이동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자극이 없죠. 여기다 바로 자극 줬으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죠. 얘는 이동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어? 그냥 반응 시간만 있는 거야. 여기는 이동 시간은 없다. 그치?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지금 나와 있는 힌트가 4ms래. 경과 시간이 4ms래. 자극을 준 다음에 4ms가 지났을 때 요 각 지점에서 막전이가 나온 거야. 근데 힌트가 D2는 나와 있지. A에서 요 D2, 여기. 막전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80. 근데 마이너스 80은 무슨 상태야? 과분극이지. 과분극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였지? 재분극 회복될 때 나타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벌써 자극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지. 여기다가 자극 준 다음에 4msec 지난 다음에 벌써 이걸로 지나갔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지금 회복하는 재분극이 된 거지. 됐죠? 근데 잘 봐봐.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볼까? B는 얼마래? 플러스 얼마야? 30. 그럼 플러스 30이면 뭐야? 완전히 탈분극이지. 그럼 자극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보면은 우리가 요 B의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신경 전도 속도가.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뭐야? 거리지.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지금 자극 준 다음에 4ms가 지났지. 경과 시간이, 그치? 그러면 자극이 잘 봐. 여기다 줬어. 그럼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 여기로 오면 이제 반응 보이는 시간이 있는 거야. 반응 보이는 시간. 근데 지금 플러스 30이야. 반응 보이는 시간이 몇 밀리세크? 2밀리세크. 1, 2밀리세크.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4밀리세크가 지났어. 근데 여기까지 와서 반응을 보이는 게 2밀리세크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2밀리세크. 지금 이해했냐? 다시 봐. 자극을 줬어. 그럼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여기 이동을 해서 저기서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 있어. 근데 플러스 30까지 됐대. 여기서 반응 보이는 시간이 2밀리세크지. 그럼 나머지 2밀리세크 동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D2는 이 B의 D2는 이동 시간이 2밀리세크고 2밀리세크 동안 와서 여기서 반응 보이는 시간이 얼마? 2밀리세크에서 경과 시간이 4밀리세크가 됐다. 이게 특이한 거 힌트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얘 유전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얼마? 2밀리세크.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몇 센치? 2cm죠. 맞아? 그럼 얘 전도 속도는 얼마? 1cm per 밀리세크가 되는 거지. 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하나가 요거고 하나가 이거라 그랬잖아. 요 밑에 게 이동하는 전도 속도가 요거니까 위에 거는 얼마나 나는 거야? 전도 속도가. 2cm 더 미치겠어. 이거라는 거지. 얘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1ms당 2cm가 돼. 그럼 이제 다 했어. 봐봐. 여기가 몇 cm야? 2cm지. 그럼 봐봐. 여기다 자극 준 다음에 2cm를 가는데 몇 밀리세크? 1밀리세크 걸렸지? 그럼 여기 1밀리세크 동안 이동했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3밀리세크 동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1, 2, 3 하면 마이너스 80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0이에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자극 준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 여기가 몇 센치야? 3cm지. 그럼 3cm를 이동하려면 몇 초가 몇 밀리세크 걸리는 거야? 1.5밀리세크 걸리는 거지. 3cm 이동하려면. 맞니? 아, 그건 이해됐지? 1.5. 그럼 1.5밀리세크 동안 이 자극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온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시간이 얼마가 남았어? 1.5가 이동했으니까 2.5가 남았지. 1.5 이동하고 2.5 동안 반응을 보이는 거야. 2.5니까 여기지. 여기. 됐어? 그럼 지금 여기는 무슨 상태야? 2.5면 여기니까 0 정도가 되겠다. 그치? 0. 네? 그럼 여기도 지금 무슨 상태야? 재분극 상태죠. 응? 그럼 이쪽도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cm야? 4cm지? 그러면 4cm 이동하려면 몇 밀리세크 걸려? 2밀리세크 걸리지, 그치?
또 여기 자극 줬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 2ms가 지났어. 그 나머지 2ms가 남은 거지 시간이. 무슨 상태? 탈분극 상태.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그 밑에 거도 보자. 밑에 거의 자극 전도 속도가 1이었어. 자극 줬어.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어? 2cm였지? 네. 2cm 이동하는데 몇 밀리세크? 2밀리세크 걸렸지? 네. 그 나머지 2밀리세크 동안 반응을 보이니까 플러스 38분극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야? 3cm. 3cm 이동하려면 몇 밀리세크 걸려? 3밀리세크 걸리는 거지. 속도가 이거니까. 3밀리세크 가고 남은 시간이 1밀리세크지. 그럼 이 부분에서 1밀리세크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막전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지. 올라가니까 무슨 상태? 탈분극이죠. 저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60. 그치? 탈분극. 응? 그럼 여기는? 여기 거리가 얼마야? 4cm야.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4밀리세크 걸리지. 그럼 시간이 다 끝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반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4밀리세크가 다 지난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자극이 온 거잖아. 그치? 처음 0. 마이너스 70이 돼. 그렇지. 분극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좀 어렵지만 이거 무조건 나와. 어? 어려운 문제. 그럼 이제 고를 수 있죠. A가 플러스 30이래. 어? 네. A가 플러스 30 여기죠. 어디? D4. D4. 선생님 교사형이라 답이 있지만, 그치? 그러면 D4니까 B에서 D4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70. 응? 근데 문제에서 하나는 D4고 하나는 D1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요게 D1이죠, 그죠? 그럼 얘 D1은 얼마? 0. 그치? 0. 그럼 B에서 D1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골라줘. 찾아줘.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핵심은 뭐냐면 맨 처음 핵심은 이거부터 찾는 거야. 마이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80 이런 거부터 찾는 거야. 플러스 30은 말 그대로 뭐야? 완전히 탈분극이지. 마이너스 80은 어느 때만 나타나? 재분극 때, 과분극, 재분극 때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숫자가 나와 있을 때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부터 먼저 찾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뭐 뒷장에도 되게 많아요. 뒷장에 보면은 뭐 이런 문제 또 있어. 우리가 여기 힌트들이 있는데 뭐부터 먼저 좀 찾아봐. 마이너스 80. 응? 아, 얘 과분극이구나. 여기는 지금 재분극하고 있구나. 그치? 플러스 30. 아, 여기는 탈분극이 됐구나. 그치? 마이너스 70은 두 가지가 있어요. 봐봐. 마이너스 70은 평상시가 마이너스 70이지.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돼서도 마이너스 70이지. 그럼 분극일 수도 있고 재분극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0.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뒷장의 문제들 어려워요. 너네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기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야. 어?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는 다 지금 다 골랐으니까 풀 수 있을 거야. 풀어보고. 자,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앞으로 다시 오셔서 저기 보자. 129쪽. 이거 위에 것만 하고 끝낼게. 이거 3분이면 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건 다 써줬어요.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마리집은 요거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런에서 정기적 신호가 이렇게 도약 전도한다고 그랬죠. 낭비의 결절 사이로. 근데 민마리집은 마리집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번쩍 이렇게 가는데 얘는 번쩍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 전도 속도가 빠르다? 마리집. 응? 얘가 빨리 간다. 신기해. 얘는 느리게 가. 그때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볼까? 제목을 축사 돌기에서 자극 전도 속도 이렇게 할게요. 자, 축삭 돌기가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은 축삭 돌기가 이렇게 두껍고 겉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유런이 있고 축삭 돌기가 좀 얇고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축삭 돌기가 있고 얘는 마리집이 없어요. 근데 두껍고 얇은 게 있대요. 이거를 우리가 A, B, C, D라고 하면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빠를까? 응? 자극이 오면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극이 전도된다라는 건 뭐야? 자극이 왔어. 오면은 요 막표면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그럼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서 어떻게 돼? 들어오지. 맞아? 들어와서 이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돼? 이동하는 게 자극이 전도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이동하면서 또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는 거지. 아까 마리집이야. 민마리집이야. 그럼 마리집이 어때? 빠르다 그랬죠. 도약전도 하니까, 그치? 그러면 두꺼운 거하고 얇은 것 중에 누가 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기가 더 편할까? 두꺼운 게 더 통로가 넓으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는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 중에서 두꺼운 게 어때? 축삭이 두꺼운 게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럼 민마리집끼리 중에서도 두꺼운 게 더 빠르고 오케이? 요게 자극 전도 속도죠.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리집은 이게 도약 전도하는 거야. 징검다리 따라서. 그럼 이게 징검다리 따라서 뛰어가는 게 빠르겠니? 물 속에 천천히 걸어오는 게 빠르겠니? 뛰어가는 게 빠르죠. 이렇게 뛰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는 뭐냐면 유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거는 전도된다 그랬죠. 근데 유런하고 유런 사이에 틈이 있다 그랬어. 그 틈을 뭐라 그래? 시냅스. 그 유런과 유런 사이에 틈이 있어요. 시냅스. 거기에서 자극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그럼 너네 뒤에 보면 문제 알죠? 어? 미리미리 푸세요. 요거 전달되는 거 요거 빼고는 푸시면 돼요. 미리미리. 맞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